안녕하세요. 시간모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물 옵션 주문, 정정, 취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매도 버튼, 매수 버튼, 청산 버튼, 그리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주문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난 시간하고 달라진 점이 이제 요거 잔고 테이블에 선물 옵션 잔고 테이블, 밸런스 테이블을 추가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쪽은 체결, 실시간 체결, C01이라고 하는 실시간 체결 데이터를 받을 건데, 그 체결 데이터가 오게 되면 여기에 이 테이블에 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대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8월물 옵션이 됐죠. 왜냐면은 7월 둘째 주 목요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8월물 옵션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옵션 체결에 대한 그 실시간과 조회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그걸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를 바꾸게 되면 같이 움직여요. 네, 조회면 조회 TR, 실시간이면 전부 다 실시간 TR. 그래서 옵션 체결의 조회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실시간임에도 조회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이 옵션 전광판에 대한 실시간 성능을 체크하는 영상을 추가를 해놓았는데요.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중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옵션 선물 대비도 6개 정도로 해놨어요. 선언 마스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Now 누르게 되면 현재가 조회를 이렇게 해온다. 이쪽에 12개, 이쪽에 12개, 그래서 총 24개 정도의 옵션 종목을 감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감시 시작을 누르면 감시 중이라고 되면서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장중 거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질 않죠. 자, 이렇습니다. 중지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주문을 할 경우에 그 전에 먼저 요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선물 옵션, 그죠? 옵션인데 코스피 200 선물의 거래 승수수는 25만원이에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최소 가격 변동 금액이 12,500원. 옵션을 한번 보면, 옵션도 25만원의 거래 승수를 가지고 있고, 10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는 0.01포인트니까 2,500원. 그 다음에 10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0.05포인트니까 12,500원이에요. 자,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 호가가 있어요. 옵션들의 호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고 Now를 누르면 7.25 정도에서 35 정도까지 옵션의 호가가 아까 0.01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10개의 호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옵션의 호가는 거래가 활발할수록 가깝죠. 얘도 마찬가지로 가깝지만, 이쪽에 이제 거래가 뜸뜸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매도 호가랑 제일 매수 호가의 갭이 굉장히 커요. 이걸 이제 슬리피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시장가로 주문을 하게 되면 현재가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체결이 여기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옵션에, 특히나 옵션에 대한 주문을 넣으실 때에는 이 호가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주식에서는 주식에서도 물론 이렇게 호가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봐야 거기는 뭐 50원, 뭐 100원, 뭐 이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1000단위예요. 2,500원. 그 다음에 이쪽에 좀 큰 쪽으로 가게 되면 12,500원 단위예요. 10 넘어가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옵션을 거래할 때, 주문을 할 때는 주문 직전에 호가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제일 매도 호가가 대비 바로 아래 호가, 혹은 두 호가, 세 호가 아래로 나는 주문을 넣을 거야. 혹은 제일 매수 호가 기준으로 하나 위, 둘 위, 셋 위로 넣을 거야. 혹은 뭐 제일 매도 호가와 제일 매수 호가의 중간 정도로 매수 주문을 넣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걸 구현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식할 때는 이제 프로토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제가 주문 내기 직전에 호가를 가지고 와서 시장가 호가의 갭이 클 경우에는 시장가로 주문을 내지 않고
지정가에 제가 원하는 그 호가 전략을 이용을 해서 주문을 했었던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똑같이 여기다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슬리피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하실 때, 주문을 구현하실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물 옵션을 이제 올리고 나서 몇 가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한 4-5분 정도한테 이 옵션 전광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옵션 전광판을 실시간으로 하게 될 경우 전 종목을 감시하게 되면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경우에 시스템이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장중 거래 시간에 우연히 시간이 나서 영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HTS하고 그 다음에 이 콜옵션 테이블과 풋옵션 테이블이 업데이트되는, 실시간 TR에 의해서 업데이트되는 그 속도를 제가 영상으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 후반부에 제가 붙여서 보여드릴 거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이가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다만 요런 이제 마우스 이벤트나 키보드 이벤트들 있잖아요. 요런 마우스 이벤트들, 그 다음에 요런 키보드 이벤트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요런 키보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더라. 한 1초에서 1.5초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동 매매잖아요. 자동 매매 같은 경우에 이게 수동으로 마우스 이벤트를 넣거나 키보드 이벤트를 넣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반자동 매매일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자동 매매로 선물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키보드 이벤트나 마우스 이벤트의 약간의 딜레이는 자동 매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옵션 전광판을 실시간 모드로 크게 확장을 하더라도, 전 종목 모든 행사가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실시간 TR을 처리하는 성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 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291.85예요. 그럼 행사가가 요 정도잖아요. 요 사이인데 보시면 요 아래쪽은 거래가 활발해요. 이렇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은 이쪽 방향을 예측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풋은 이쪽 방향을 예측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반대 방향 쪽으로 갔을 때, 혹은 이쪽에서 행사가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이쪽에 있는 콜옵션들이나 또 이쪽에 있는 풋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 이퀄 즉 실시간 체결 데이터죠. 실시간 TR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개수예요. 따라서 이거를 행사가를 마냥 늘린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적은 애들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실시간 TR을 써도 옵션 전광판을 구현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소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소스로 가보면 여기에 제가 이제 TR들을 몇 개 추가를 해놨는데 요 정도의 TR을 추가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0441은 선물 옵션 잔고 조회, 그 다음에 100, 200, 300 신규 주문 정정 취소, 그 다음에 실시간 주문 체결, 내 주문에 대한 실시간 체결 통보 여부가 이제 C01이라는 거, 이게 5개를 추가를 해놨고, 그러면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감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시간 옵션이 yes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선물 옵션의 호가, 그 다음에 선물 체결, 그 다음에 콜 옵션 체결, 풋 옵션 체결 등을 레지스터 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고, 또 주문, 이번에 새로 추가한 C0에 대한 거는 그 태그와 상관없이 바로 여기 신청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계속 돌릴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머를 계속 돌리는 이유가 이게 추가돼서 그래요. 이게 밸런스 테이블. 이 0441이라고 하는 그 TR을 제가 700ms마다 한 번씩 계속 요청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 yes든 no든 상관없이 타이머는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를 시켜주게끔 바꿨고요. 그 다음에 C01을 여기에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레지스터 쪽과, 그 다음에 언레지스터 할 때 C0 여기다 또 추가를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C0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를 했고, 밑에서 또 추가로 처리를 하죠. 그러면은 주문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실제로 주문을 누른다. 실제로 주문을 누릅니다. 주문을 누를게요. 그러면 디자인 모드 누르고 매수 주문을 딱 클릭했다라고 보면, 자, 여기서 매수 주문 버튼이 눌리게 되면 일단 돈부터 체크를 하네요. 돈이 25만원. 25만원이 안 되면 그러면 나가라.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여기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코드, 그다음에 진입 가격, 그다음에 주문 유형, 그다음에 돈에 의한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수량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리퀘스트 오더를 호출합니다. 매도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여기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눌러볼게요.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매도를 딱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옵션 매도는 금지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되게끔 막아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옵션 매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그거를 구현을 해놓은 거고요. 어쨌든 리퀘스트 오더라는 거를 부르게 되죠. 리퀘스트 오더를 부르게 되면 리퀘스트 오더를 한번 가볼까요? 왜 이러죠? 네, 좀 헤매네. 네, 리퀘스트 오더로 가게 되면 여기서 리퀘스트 바이 오더, 그러니까 매수일 경우에는 리퀘스트 바이 오더, 그 다음에 매도일 경우에는 리퀘스트 셀 오더를 호출하게 되죠. 그죠? 바이 오더일 경우에는 CFOAT 00100으로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셀 오더일 경우에는 신규 주문일 경우에도 00100을 호출하지만 신규 주문이 아닐 경우에는 00200, 즉 정정을 주문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오더 프라이스가 더블로 되어 있어요. 주식하고의 다른 점이죠. 주식에서는 이게 롱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블로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그 클래스 모듈에 제가 추가해 놓은 이 주문 객체에도 보면 여기에 오더 프라이스가 더블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BR 프라이스에 대한 리턴 값도 더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식이 되면은 주문이 탁 하고 튀어나가는 거죠. 그럼 이 00100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00100은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정상 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식에서의 CSPAT 00600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필드들은 다르죠. 근데 주문하는 방식,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코드를 재활용했습니다. TR만 바꿔치기 하고, 근데 얘는 정정, 얘는 취소. 기왕 이거 띄운 김에 잔고도 한번 볼게요. 잔고 같은 경우 0441 잔고죠. 잔고 같은 경우는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만 주면 여기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배열로 이렇게 쭉 현재가, 평가금액, 손익, 수익률 이런 걸 전달을 해줍니다. 이 0441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보시면 초당 2건이에요. 선물 옵션 쪽은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초당 2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문 같은 경우는 초당 100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문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풀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이 나가게 되고요. 따라서 얘는 굳이 살펴보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응답은 봐야죠. 응답을 봐야 되겠죠. 응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00. 자, 100에 대해서 리퀘스트가 나가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가냐 보통가냐에 의해서 나가게 되고, 여기에서 주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각각 필드들을 미체결까지도. 자,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응답을 받게 되면, 신규 주문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매수 타이머나 매도 타이머를 스타트 시켜주고 주문 번호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받은 주문 번호를 업데이트 해줘야죠. 기억을 해놔야죠. 네, 그 다음에 정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문 번호만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취소 같은 경우는, 취소는 이제 리퀘스트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요 모든 타이머를 스탑 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문 객체를 클리어 해줘야 되겠죠. 그냥 주문을 취소한 거, 그러니까 매수 주문을 취소했으니까. 그죠? 이거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경우는 주석으로 막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문이 나가게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또 타임아웃에 대한 처리를 볼 수가 있어요. 타임아웃에 대한 처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매수 주문이 타임아웃이 났을 경우에는 매수 체결 실패 시 미체결을 전량 취소한다. 그래서 00300을 자동으로 트리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매도 체결도 실패하게 되면 매도 체결 실패 시 미체결을 전량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체결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C0를 한번 봐야겠네요. 그죠? C0를 한번 봐야죠. 이것도 없고, 요거네요. 그죠? 이번에는 시간 안에 체결이 되었어요. 시간 안에 체결이 되면은 체결 테이블을 여기서 업데이트 해야죠. 이쪽 오른쪽에 체결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오른쪽에 체결 테이블에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객체, 주문 객체를, 그 주문 번호를 이용해서 주문 객체를 찾은 다음에 그 주문 객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체결 타임, 체결량, 그 다음에 총 체결 포인트,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체결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마지막 체결 시간보다 이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체결이거나 마지막 체결 시간보다 이후에 체결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마이 체결을 호출을 해서 후속 처리를 해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T044, 그러니까 잔고조회에서도 얘를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잔고조회에서도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얘는 타이머에 의해서 700ms마다 한 번씩 돌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실시간 주문 체결과 그 다음에 타이머에 의한 0441의 결과가 중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디펜스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체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 execute 매도이면서 execute-y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펜스를 한 거예요. 마이 체결 가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주식회사와 똑같아요. 코드 재활용한 거예요. 네, 똑같이 완전히 다 미체결량이 없으면, 매수일 때 미체결량이 없으면 매수 타이머를 종료시켜주고, 매도일 때 마찬가지로 미체결량이 없으면 매도 타이머를 종료시켜주고, 그리고 완전히 다 끝나버렸으면 이렇게 주문 객체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실시간 그 감시하고,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감시도 모두 중단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0441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 0441은 리퀘스트 0441 요걸 보기 전에 타이머를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에 yes와 상관없이 이건 항상 돌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yes인 태그일 때만 얘가 돌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항상 돈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돌고요.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를 하게 될 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받아서 카운트만큼 돌면서 이 루프만큼 돌면서 이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덱스를 찾죠. 여기 인덱스를 찾아요. 없으면은 첫 번째로 비어있는 거, 있으면은 그 녀석의 밸런스 테이블에 그 인덱스를 리턴을 하면 그 라인을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 로우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여기서 싹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 주문 객체를 찾아서 그 주문 객체의 토탈 포인트하고 보유 수량도 같이 업데이트를 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바로 아까 처음서부터 말씀드렸던 요 옵션 전광판의 성능에 관한 실시간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CME라고 불리우는 야간 선물 TR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뭘 해보려고 하냐면요. 실제 그 엑셀에서의 그 옵션 실시간을 지금 보시면은 8월물에 9개, 위아래 9개니까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개수가 양쪽만 해도 지금 30개가 넘어가는데, 이 정도의 옵션을 감시했을 때 지금 실제 HTS하고의 그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시작을 눌러볼게요. 지금 둘 다 실시간이에요. 특히 옵션 체결이 실시간입니다. 우측에 보이시죠? 감시 시작을 눌러볼게요. 감시 시작을 땅 하고 누르면 감시 중이 되고, 자,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처음에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처음에는 시작과 동시에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실시간 TR이 들어온 통로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약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간 TR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잘 처리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켜놓은 부분들이 지금 거래량이 많은 그런 옵션들인데, 얘도 볼까요? 얘도 약간만 아래로 내려볼게요. 이쪽이 더 거래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충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자주 변하는
거래량. 그죠? 네, 거래량, 지금 요런 것들. 거래량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거래량. 이게 순서가 지금 서로 반대로 돼 있네요. 예, 보기 약간 어렵네.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182, 뭐 예를 들어서 302.5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302.5, 18238, 18238. 자, 여기 뭐 예를 들면은 얘네들을 하이라이트 한번 시켜볼까요? 얘네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번 시켜볼게요. 와, 그 실시간 TR 처리하느라고 이 마우스 이벤트에 대한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서로 길이 다릅니다. 이거 한번 보자고요. 1825 변화가 없어요. 258 거의 동시에 올라갔어요 지금. 그죠? 네, 259 60 6369 뭐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제 생각에는 실시간 옵션의 감시를 종목의 개수를 좀 늘리더라도 HTS하고의 속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무선을 쓰고 있어요. 지금 데스크탑이 무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선으로 꽂을 수도 있겠죠. 유선으로 꽂으면 아시다시피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이 상태는 현재 지금 이거는 문제가 없다. 속도상으로 실시간 TR의 처리 속도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